우리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회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해 보곤 합니다. 그 예상에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어둡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영화 더 기버 기억 전달자와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을 통해 기술 관련된 다양한 미래사회의 시나리오 중 디지털 전체주의와 사회적 연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영화 더 기버 기억 전달자에서 미래사회는 전쟁과 고통, 차별과 불평등이 사라진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여기서 국가는 커뮤니티로 불리우며 커뮤니티 내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위치입니다. 모든 시민이 동일한 규격의 집에서 동일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동일한 색깔의 옷을 입고 생활하죠. 영화에서는 마치 흑백 영화처럼 표현됩니다. 또한 국가가 모든 자원의 생산과 분배에 개입합니다. 커뮤니티로부터 만 16세가 되어 부여받는 평생 직업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이러한 수행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평하게 나누어 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화 속 주인공은 시민 중 가장 뛰어난 사람만 수행할 수 있는 기억 전달자로 선택되는데 커뮤니티 속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는 것으로서 인류의 과거를 간직하여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거 속 기억에는 현재 커뮤니티에 존재하지 않는 가난, 살인, 갈등 등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인류의 기억을 처음 접하는 주인공은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더욱이 그 기억은 커뮤니티의 1급 비밀로서 혼자만 알아야 한다는 것에 힘들어하죠. 사실 커뮤니티는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서 그동안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인간들의 기억을 지워버린 후 시민들에게 약물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은 물론 감정까지 사라지는 등 이 모든 것을 국가의 통제하에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 측면의 전체주의에 대해 올더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에서 인공부화 시스템과 유전자 정보를 통제하여 인간을 계급화하는 등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과 극단적 국가주의가 만날 경우 인류의 삶이 얼마나 기괴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 기버와 멋진 신세계의 장면들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는 점점 이러한 내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곳곳에 설치된 그물망 같은 폐쇄로와 안면인식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해서 자택이나 직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감시나 개인정보 수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시민들의 행동은 지배당할 수밖에 없겠죠.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던 정치적 전체주의를 대신하여 기술 전체주의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혹시 우리는 과학기술 측면에서 시민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탄생하더라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자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미래사회 시나리오 중에서 생각해 볼 또 하나의 모습은 사회적 연대입니다. 애니메이션 미래소년 코난에서 미래사회는 인더스트리아와 하이하버 등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인더스트리아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실적에 따라 1등, 2등, 3등 시민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멸망을 초래했던 문명적 욕망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태양에너지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를 정복하려는 사회죠. 또 하나의 사회는 하이하버인데요. 지구 멸망의 혼돈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과거 축적의 욕망으로 인한 전쟁까지 불쌍한 인류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모든 시설과 생산물을 공유하고 자연과 문명의 공존을 우선시하는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며 화폐를 없애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재앙과 환경오염, 그리고 팬데믹 위기로 인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죠. 이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적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은 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경제적 가치제일주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지구온난화와 전염병 확산 같은 전 지구적 재앙에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더욱이 과학기술 문명은 과거 농업사회에서 발견되던 공동생산을 개인 생산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었지만 이로 인해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약해지는 등 사회적 연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영 교수와 연구자들은 호흡 공동체라는 책에서 각자 도생과 공동체의 갈림길에서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과학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숨쉬는 공기가 재난이 된 시대에 과학이 할 일을 묻기 위해 미세먼지와 코로나19, 폭염에 응답하는 과학과 정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 여성 노동자의 집단 감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동조사팀이 파악한 것은 밀접, 밀집, 밀폐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기술적 감시와 통제, 과도한 업무량이 그들을 오랜 시간 자리에 묶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동 현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결이 서로 간의 사회적 연대로 이어지고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려면 과학기술이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인류의 공동이익을 해결하는 등 공동선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데이터와 증거를 기반으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동시에 과학기술의 전체주의적 측면도 경계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과학평론가 김명진의 지적처럼 현대의 과학기술을 모두 악으로 간주하고 전통적인 과학기술을 선으로 이상화시키는 이분법적 구분은 곤란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에서 인류를 멸망시킨 나쁜 기술로 묘사되는 태양에너지는 사회 구성원의 선택과 실천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막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과학기술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감시, 기술 사용 수준이 다른 시민들에 대한 포용, 기술 사용을 둘러싼 지역 공동체의 생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연세대 행정학과 미래정부연구센터 문명재 교수는 미래사회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책에서 정부는 단순히 정부와 시장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와 시장의 완충지대인 사회적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클라우드 소싱 정부, 개방형 플랫폼 정부와 공동 설계, 공동 생산 서비스를 하는 정부 구성과 형태를 제안합니다. 미래 사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가치 기준이나 생활 방식도 달라진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미래 사회의 모습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 구성원들의 사유가 늘어나도록 기여하고 건강한 공동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방역을 위해 국가가 여러분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를 보완해야 할까요?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기술 전체주의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포용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연대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